그리고 사업성 하시는데 언제부터 재개발 사업이 수익 사업이었습니까? 재개발 사업은 엄연히 공익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담정 재개발 재건축 전문 부동산 전문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신속통합기획 광진구 자양사동 신축빌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인 2022년 1월 28일 이후 준공된 신축빌라를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금청산자는 아니고 한 개의 입주권을 전체 빌라 소유자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도 현금청산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자양사동 신축빌라 현금청산 대상자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요? 서울시장이나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현금청산은 나중에 설립될 재개발 조합이 하는 것이지 서울시장 등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조합이 설립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다가는 피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 건축주나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사기 취소 등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기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건축주나 시행사는 이미 해산, 폐업 또는 실물 상태이기 때문에 승소해봐야 기분만 잠깐 좋고 많은 것일 뿐 강제 집행은 사실상 불능이 될 것이고 상당한 소송 비용만 깨지고 오히려 화병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바로 광진구청과 쇼부를 잘 치는 것입니다. 광진구청을 설득해서 권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권리를 부지하려면 결국 저희 법무법인 담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이 깔린 상황을 살펴보자면 자양사동뿐만 아니라 2차 성정지 25곳에서 권리 산정 기준을 가지고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서울시가 야 자치구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봐라 이러면서 각 구청에다가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소규모 건설업자 및 수분양 중 선의의 피해, 규제의 과도함 등으로 민원이 심화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개발을 통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조정하고자 한다. 즉 자치구에서 현금 청산자들을 불러서 사정을 들어보고 투기꾼이 아닌 것 같으면 구제를 좀 해줘봐봐 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하여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조정해보려고 한 게 올해 7월 초인데 2달이 넘어가도록 강북구 빼고 나머지 구청은 사업성이 떨어지네 어쩌네 이런 민원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한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는 투기꾼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라니까 법적인 논거를 따다닥 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따져서 민원서를 제출하면 구청도 서울시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주라고 했으니까 못 이기는 척 구제해줄 수가 있는 그런 판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구로구청은 2024년 8월 1일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부분 소유권 즉 사용 승인이 확보되지 못한 다세대 등의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등을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이 됩니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규정에 따라 21년도부터 주택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기준일을 고시하고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 신고를 완료한 다세대 주택 등에 한하여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을 희망하시는 소유자
소유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신청서 양식이랑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울시청이나 각 구청은 기본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신청을 건바이 건으로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나는 투기 세력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선분양 받은 것인데 예상보다 준공이 늦어져서 억울하게 현금 청산 당하는 것이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구구절절한 개별적인 구분 소유자의 사정은 실제 수임된 이후 제가 잘 듣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자양사동 통합구역 사례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을 통해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이 필요한 법적 논거를 몇 가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축 빌라에 대한 입주권 부여를 반대하는 몇몇 재개발 전문가들의 유일한 논거는 재개발이 예정된 사업지에 3룸도 아니고 원룸, 투룸 지어놓고 입주권 바라는 것은 투기 세력이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남발하면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서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이 망가진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일단 투기 그러시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집을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공기업 지방 이전이다 이러면서 지방에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집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도 수도권 집은 안 팔고 지방에 전세살이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투기 세력일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현금을 막 찍어내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가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현 시대에서 부동산 구입은 필수 재테크가 된 지 오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35.5%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는 투기 세력이고 3인 가구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또 1인 가구가 계속 1인 가구로 남아있을까요? 원룸 투룸 살다가 일가창집에서 2인 가구, 3인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기존 소유자인데 거기에 실거주 안 하고 전세 월세 주면서 가지고만 있는 사람한테는 입주권을 주고 이제부터 이 동네에 터잡고 살아보겠다고 이사 들어온 사람은 쫓아내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그리고 사업성 하시는데 언제부터 재개발 사업이 수익 사업이었습니까? 재개발 사업은 엄연히 공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 권한도 주는 것입니다. 공익 사업에서 그 혜택을 최대 다수에게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조정 반대측이 주장하는 사업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 소유자의 기득권 챙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신속 통합계획에 공모 신청을 넣는 것만으로 여기가 재개발 사업 예정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022년 12월 30일 보도자료를 보면 1차 공모 때 미선정된 구역은 나중에 선정됐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박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양사동은 1차 후보지에서 탈락되었다가 2022년 12월 30일에 2차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일보다 11개월 이전으로 소급해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하도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하시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보아타운 사업처럼 후보지 공모 결과 발표일로 제한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모 신청했다고 다 신통기획 후보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 후보 선정일 이전부터 입주권 제한에 걸린다는 것은 엄연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신통기획 공모 신청 요건에 노후도 요건도 있지만 특히 토지증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30%가 동의하면 주민 70%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에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자양사동에 100평 부지에 5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경우 종전자산 가치가 50억 정도라고 하고 재개발 아파트 34평이 조합원 분양가 15억,
24평이 12억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이 사람은 1+1 분양을 받더라도 23억 원은 청산, 다시 말해 수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자산 가치가 50억 원이라고 하면 개발 이익이 반영된 시세는 70억 원 정도를 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는 재산 절반이 강제 수용될 판이니까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단독주택을 밀고 빌라 10채를 지어서 한 채만 남기고 9채를 5억 원에 분양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재산권 보호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행 도시정비법상 과대토지 소유자나 다물권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다물권자로부터 매수한 사람들한테 개별 입주권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에 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 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고 가구책으로 빌라라도 지어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 분들을 비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사동 신축빌라 수분양자 여러분,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담정에 도움을 받아 정당한 재산권 보호, 입주권 확보를 얻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